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혹시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인터넷 네. 신문의 편집장신 정용진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렇게 엄청난 자기소개서 비법을 많이 가르쳐 주실까 생각하니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자소서 핫트렌드를 만나볼까요? 네. 이름하여 자소서 핫트렌드.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네,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자소서를 보는데 몇 분이 걸릴까? 오, 글쎄요. 재현 씨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30분은 당연히 안 될 테고 네. 3분에서 5분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딱 보자마자 딱 끌리는 그림에는 네, 대략 5분 정도까지만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아무래도 지원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1분도 안 되지 않을까. 1분도 네. 안 되는 거. 네. 굉장히 짧네요. 역시 우리 마음이 비슷하군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정말 뭐 몇 시간씩 고민해서 네. 썼던 자소서를 네. 1분 혹은 뭐 3분 만에 네.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그렇게 꼭 섭섭해 하실 만한 것만은 아닌 게 네,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이제 지원자들도 많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상 1분 내지 뭐 한 3, 4분, 5분 정도만 보더라도 네. 충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평균은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지원자는 뭐 30분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지원자는 뭐 2분, 3분 읽을 수도 있는데 평균이 아마 시간이 10분 안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인사 담당자들은 몇 분을 할애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제가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자소서를 보는데 몇 분이 걸릴까? 온라인 취업 사이트 사람인이 기업 인사 담당자 497명을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서류 검토 소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이력서 5분, 자소서 5분 등 모두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소서를 평가할 때는 모든 항목을 꼼꼼히 본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소서 작성 내용이 미흡할 땐 41%가 바로 검토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소서 5분에 이력서 5분이 정말 시간이 휙휙 가는 우리 네. 취준생들 자소서 쓰느라고 밤도 굉장히 많이 셀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튀지 않겠으면 사실상 그냥 휘리릭 떨어지는 것이겠죠. 일단 하여튼 가장 큰 원칙은 절대 어떤 뭐 오탈자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성을 네. 들여야 된다. 그리고 튀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런 큰 원칙을 두고 자신이 좀 잘 노력해서 쓰는 게 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사 담당자들이 짧은 시간에 살펴보더라도 모든 항목을 꼼꼼히 본다고 하니까요. 그쵸. 근데 또 내용이 부족하면 바로 중간에 스톱한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취준생분들이 이 점을 좀 주목을 해서 성의 있고 진실한 내용의 자소서를 써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한번 볼까요? 네. 자소서 빨리 오. 낼수록 유리. 진짜 그래요. 빨리 내면 낼수록 좋은 건가요? 매도 빨리 맞는 것처럼. 네. 근데 뭐 저도 이건 동의를 좀 하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한 100장이 예를 들어 들어온다고 치면 네. 한 뭐 5일 내지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겠죠. 네. 처음에는 하루에 뭐 2개, 3개 이렇게 들어오다가 네. 마지막 날 뭐 한 70개 이렇게 몰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먼저 도착한 것들 여유 있게 볼 만한 시간이 좀 있죠. 그래서 네. 조금 내용이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다 읽어보면 어쨌든 기억엔 좀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래서 좀 만약에 이제 잘 쓰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네. 완성도가 높은 걸 쓰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같은 완성도라면 하루라도 먼저 1시간이라도 빨리 내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자소서 빨리 낼수록 유리. 현대 글로비스 인사 담당자는 자소서를 일찍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팁을 주었습니다. 일단 제출 마지막 날에는 서버가 느려져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지원 순서대로 자소서를 출력하기 때문에 빨리 내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사 담당자로서 지난해 채용 시즌에 2,500장 이상의 자소서를 읽었다라며 사람이다 보니 처음에 읽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자소서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불리할 수 있다고 완성도가 맞춰졌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먼저 읽히는 자소서가 오히려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네. 나중에 낸 분들은 좀 비교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좋은 자소서일수록 먼저 내는 게 좋은 게 오디션 같은 데서도 먼저 처음에 잘해버리면은 네. 이 뒤에 사람들이 굉장히 비교가 돼요. 그래서 1, 2번이랑 앞쪽 무대가 되게 많은 네. 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자신이 있다면 그냥 빨로 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소서를 마지막 날 마감 시간 다 돼서 내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네. 얘는 일을 시켜도 예를 들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감까지 미루다가? 까지 그럴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완성도가 이제 같다면 하루라도 일찍 내는 것이 좋고, 물론 이제 완성도를 하루 더 써서 더 완성시킬 수 있다면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같은 완성도라면 먼저 내는 것이 분명히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사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붙잡고 있는 게 좀 성의 있어 보이지 그거는 않을까요? 불안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입사 지원을 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네. 입사 지원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뽑는 사람도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양쪽이 네. 모두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뽑는 사람도 이 사람 한번 뽑으면 쉽사리 뭐 이렇게 해고하는 것도 네,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또 일이죠. 돈도 우리 회사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잘할 사람인지 아닌지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불안감을 잠재워 주는데도 미리 내면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그 불안감을 하나라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빨리 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소서를 낼 때도 스피드가 필요하다는 내용 좀 새롭네요. 네. 네, 자 이번엔 멘토의 특급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지난 시간에는 아주 기가 막힌 첫 문장 헤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유명인들의 명함입니다. 명함. 네. 명함이요? 명함이랑 자소서랑 무슨 상관관계가 그러게요. 있나요? 한번 지금부터 이제 제가 명함 몇 개를 좀 준비했는데 그 명함 보시면서 설명을 좀 찬찬히 네. 진짜 드려볼게요. 궁금하네요. 사실상 취업이 돼야 명함이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자, 명함을 왜 제가 소개를 해드린지. 자, 첫 번째 명함은 아시죠? 잡스, 네. 네, 잡스. 스티브 잡스. 네. 애플의 CEO, 이제 고인이 네. 물론 이제 됐습니다만 네. 이 스티브 잡스의 명함이 최근에 한 경매에서 한 장에 1,000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요? 네. 이제 그만큼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야. 네, 또 다른 이유들도 분명히 좀 있겠죠. 대박이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제가 보여드릴 이 명함은요. 네. 역시 뭐 아는 와. 분일 거예요. 세계 네.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져 빌 있죠. 게이츠죠. 네, 빌 빌 게이츠. 네. MS사의 이제 회장인데 이 빌 게이츠의 명함도 글쎄 어떤 특징이 좀 보이세요? 이 두 분이 보실 때 아니, 뭐 그냥 사인 정도 되어 있는 거. 사인이 돼 있다. 뭐가 특이한가요? 글쎄 뭐 명함치고 이제 맨 위에 네. 거는 조금 더 사업 초반에 썼던 거고요. 네네. 뒤에 게 이제 나중에 썼던 건데 네. 위에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좀 네.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좀 컬러풀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런 명함 하나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내 첫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뭐 예전에 어떤 명함을 받았는데 네. 뭐 무슨 술집의 웨이터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웨이터분의 명함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접을 수 있는 명함이고 그 안에는 종이 성냥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성냥을 쓰기 위해서는 명함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명함은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첫 번째 기억을 잘 주는 것도 어쩌면 인사 담당자들에게 자소서를 처음 내미는 것과 비슷한 네. 이런 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명함을 잘 연구해서 자소서를 처음에 어떻게 보여줄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명함들이 좀 있었는데 네. 좀 재밌는 명함도 있어서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명함도 한번 좀 보시죠. 네. 마크 주커버그, 네. 페이스북의 창업자죠. 네. I'm CEO. 그리고- 그다음에 뒤에는 어쨌든 약간 욕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명함에 욕설을 쓴다는 게 굉장히 역시. 좀
이제 뭐 자신감이 있는 거겠죠, 이런 거는. 네.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재현 있고요. 씨가 말한 것처럼 오프닝에서처럼 네. 셀프 디스를 하고 그렇네요. 계시는데요. 셀프 디스를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다만 이제 이 명함에 담긴 여러 의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창업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굉장히 젊다, 도전적이다 이런 네. 느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마 쓰지 않았던 것을 한번 좀 써보겠다 이런 의미들도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또 하나 명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명함은요. 이 중국의 뭐야? 한 기업인 명함이에요. 너무 네. 굉장히 긴데. 뭐가 복잡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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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해설이 나와 있네요. 이 해설이. 천광벼우라는 사람인데 네. 여러 가지를 써놨습니다만 뭐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선가, 중국의 도덕적 지도자, 가장 네.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중국인의 역할 모델, 가장 카리스마 있는 자선가 등등 수많은 설명들을 써놨는데 네. 자화자찬하고 있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명함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네. 거예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면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네. 그런 네. 사람들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랑을 써놓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더 웃음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절대로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명함의 역할이라고 하면 딱 3번만 그 받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 한번 보겠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저장할 때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관련된 일에서 내가 좀 연락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떠올려서 그 사람의 명함을 한 번 더 보면 거기까지면 명함의 생명은 끝이거든요. 네. 거기까지만 해서 전화번호에 휴대전화에 저장만 되면 그쵸. 그 명함은 이제 끝인 건데 네. 그 역할까지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 이 유명한 CEO들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함 하나도 이렇게 만드는데 네. 우리 자소서를 쓰는 분들은 아직까지 뭔가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정말 시작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 시작한 입장에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내 지원서를 보는 이들에게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이런 인상적인 자소서를 좀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명함은 간단하게 좀 알아보기 쉽게 이름과 이것저것만 네. 딱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주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네. 컬러풀하게 인쇄한 명함도 있고요. 또 요새는 뭐 사진이나 뭐 캐릭터 이미지를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쵸, 그쵸. 제가 일본 드라마에서 본 네. 독특한 명함이 있었는데요. 오. 이 명함에 회사원들의 아바타를 좀 만들어서 독특한 문장과 함께 새겨 넣는 걸 오. 봤어요. 여기 그래요? 화면을 우와. 보시면 알겠지만.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이게 이제 뒷면과 앞면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땀방울 같은 게 이제 이어져 있는 부분인 건데 네. 이 명함도 딱 받아본다면 일단 미소부터 지어지겠죠. 귀여워요.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네. 굉장히 그 웃음을 줄 수도 있을 테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명함을 무조건 웃기게 만들어라 이건 아닙니다. 네.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상대방이 기억할 만한 하나는 확실히 좀 있는 게 좋다라고 이제 네. 말씀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제가 받은 것 중에 봉투에 담긴 명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함 크기의 봉투가 있었고 네. 그 봉투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명함이 들어있었던 건데 그런 명함도 받는 괜찮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네. 소중하게 나에게 좀 전해준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 분은 또 이 봉투에 꼭 받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유재환 씨에게, 네. 황보미 씨에게 이렇게 오. 드립니다.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도 네. 자신을 좀 각인시킬 수 있는 뭔가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나가는 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자소서를 쓰는 정말 사회 초년생, 준비생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네. 합니다. 방금 소개해주신 명함들처럼 네. 우리 취준생들도 확실히 이렇게 자기 PR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취준생들의 자소서로 한번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하는 일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 신문 기사 헤드라인을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네. 이 헤드라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자, 회사는 허리띠 조이고 노조는 머리띠 조인다. 오. 그리고 대종상, 신현준, 한고은 극한 직업 체험기 이런 이제 제목이 눈에 좀 들어와서 뽑았는데 이 회사는 허리띠 조이고 노조는 머리띠 조인다. 이게 이제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예, 허리띠가 졸려. 그렇죠. 이제 조직을 이제 좀 개편하고 뭐 많은 분들을 이제 좀 권고 사직 같은 걸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허리띠를 조인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노동자들은 그런 머리띠를 조이면서 조여서. 어떤 뭐 회사를 상대로 한 어떤 뭐 시위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 하겠다, 단체 행동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굉장히 머리띠와 허리띠 네. 이 단어의 어떤 그 라임이? 라임 같은 것을 잘 네. 맞추기도 했고요. 네. 보는 사람 딱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감이 딱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눈에 보여주면서 굉장히 읽는 사람으로부터 좀 재미를 느껴주게 하는 이런 이제 제목이 있어서 하나 뽑아왔고요. 또 하나는 이 대종상 신현준 한고은 극한직업 체험기라는 건데 네. 이제 대종상 그 시상식이 작년에 이제 있었을 때 네. MC였던 한고은 씨 그리고 신현준 씨가 당시에 이제 대종상 시상식 여러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대리 수상을 가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분위기도 조금 별로 좋지 않았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을 했다는 그 기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극한 직업 체험기라는 말을 쓰면서 이런 극한 직업 체험기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네, 많이 쓰는 뜨는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이건 이제 트렌드를 잘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자소서를 쓸 때도 트렌드를 좀 잘 맞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과장, 부장 이런 분들이 이제 보실 텐데 이런 분들이 보실 때 요즘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지원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 40대 초반인데 네. 지금 이제 20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자들이 이런 지금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자소서 같은 걸 써준다면 이 친구는 지금의 어떤 시대 흐름을 잘 읽고 있구나, 꿰뚫고 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우리 조직 자체가 좀 젊어질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좀 트렌디한 어떤 노력 같은 것도 분명히 좀 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다고 막 무슨 인터넷에 줄임말 같은 걸 막 쓰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한다면 역시 그것도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멘토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휘력 중에 하나인데 특히 네.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어휘력 키우는 거는요. 책을 많이 보는 것. 그렇죠. 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없는데 그쵸.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메모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 없이 그냥 읽으면서 좋다 이런 이제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 네네. 감정은 우리 해마에서 단기 기억에서 그냥 바로 버려버립니다. 네. 그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데 반복 학습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책 한 권을 다시 읽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메모장이 됐든 아니면 수첩이 됐든 이런 데다가 가능하면 스마트폰에 요즘 메모장 많습니다만 가능하면 손글씨로 써서 메모를 해두시면 네. 정말 그 어휘력 늘리는데 그러니까 어휘력이라는 게 결국은 이 말을 내가 모르는가 아는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필요한데 내가 이 말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맞아요, 문제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는 내가 충분히 이 단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네. 내 머릿속에 완전 장기 기억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항상 쓰면서 이걸 기억해두지 네. 않으면 절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메모를 꼭 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모를 꼭 하라. 그쵸.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자, 경우에도 네. 가사 쓸 때 메모를 되게 많이 해놔요. 오. 네, 그래서 왜냐면 실제로 까먹거든요. 네. 와, 너무 좋은 표현이다 생각하고 나서도 그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갖고 와서 그걸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완성해 나가는데 메모는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천재 작곡가는 또 노력도 뒷받침이 된다는 아니에요. 거. 천재 네. 아나운서에게 배운 거니까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자소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재현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대학교로부터 열대 컴퓨터 지원을 얻어낸 네팔 IT 해외 봉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IT 해외 봉사에 지원, 대학교로부터 열대 컴퓨터를 지원받던 경험은 저희 근성을 시험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네팔 IT 해외 봉사를 위해 각 기업의 전화 및 메일을 통해 기부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 여러 곳에 메일과 전화를 하였으나 거절 의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상심하지 않고 행사의 취지와 의도 그리고 상대방이 얻을 이익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10대의 컴퓨터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대학교의 이름으로 네팔에 기부 물품을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성을 바탕으로 끝까지 노력한 결과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좀 아무래도 경험 부분을 쓴 것 같아요. 네. 내용은 좀 잘 쓴 것 같긴 한데 네. 멘토님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끌리시나요? 저는 역시 또 안 끌립니다. 네. 두 분은 끌리세요? 아니요, 저도 역시 끌리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창작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재밌게 잘 쓰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지원서의 좀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네.
평가를 제발 자기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면 근성을 바탕으로 끝까지 노력한 결과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건 남이 저- 쓰는 거죠, 그렇죠. 진짜. 저희 네. 근성을 시험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이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겠구나, 값진 결과물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스스로 그 판단을 미리 해서 이분들께 강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읽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내용적으로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건 봉사활동을 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그 봉사활동의 경험이 저의 근성을 시험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조금- 사실은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그냥 봉사활동 자체로 그쵸, 아름다운 일인데. 그렇죠.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보람이 있었다라든지 네. 이제 네. 이 정도를 하고 네. 그 과정에서도 뭐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걸 잘 극복해냈다 정도면 됐을 텐데 여기에 바로 뭐 봉사활동에서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뭐 소중한 나의 근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네. 경험이었다고 하니까 그쵸. 봉사의 어떤 진정성도 좀 그쵸, 의심할 수밖에 진정성을.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뭐 마이너한 거지만 이 같은 단어들을 자꾸 중복해서 그러니까 네팔.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네네네. 그러니까 네팔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네네네. 네팔을 썼다면 그 다음엔 뭐 카트만두 쓸 수도 있어요. 네팔의 수도인. 네네네. 아니면 뭐 역할 같은 것도 뭐 네.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뭐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네네네. 이렇게 좀 문장 그러니까 한 단어가 네네. 쓰여지고 그 다음 문장에 바로 그 단어가 똑같이 쓰이면요. 맞아, 네. 맞아요. 얘는 어휘력이 정말 없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에도 노력한 결과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단어가 너무 이렇게 바로 이어져 나오면 굉장히 어휘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가능한 네. 한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문장들로 이루어진 한 단원 안에는 가능한 같은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든 아, 바꿔서 그렇군요. 그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좀 그러면 중요한 것 같고 뭐 노력한 결과와 결과물이 겹치니까 네. 뭐 노력한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물을 그렇죠. 그냥 네. 조금씩만 바꿔도 그렇죠.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맨 첫 문장을 그냥 쌍따옴표를 쓰고 쌍따옴표를 네. 쓰고. 따옴표를 쓰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할래요. 아.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런 봉사를 할 때 네. 내가 여러 곳에 메일을 했는데 가장 네. 많이 들었던 말이다. 아.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아주 상투적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지를 이제 우리 읽는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발상의 전환 센스.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너무 세상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원래 센스는 돈 주고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뭐 혹시 편집장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쉽게 되지 못할 것 같긴 아유, 한데 아니에요. 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네. 네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읽어주세요. 책 출판 도전 380여 쪽의 책을 완성하다. 평소 소설 쓰기에 대한 관심으로 대학 시절 사이트에 소설 연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원고 검토까지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연재하며 하루의 목표 분량을 정해놓고 실행에 옮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짜투리 시간 및 여유 시간을 확보하여 정해진 시간에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연재에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약 380여 쪽의 분량의 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원고 검토 후 출판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책을 출판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글 역시 멘토님께는 어떤 의미인가요? 약간 괜찮았나요? 뭐 이 소재 자체는 신선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설 쓰기를 했다는 그쵸. 그 경험은 네. 좋은 경험인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항상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네. 이 소개서가 내가 일하는 업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소설 쓰기가 만약에 필요했던 그러니까 소설 쓰기를 쭉 했던 그 경험이 필요했던 네네. 회사라면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있을까? 저는 딱히 잘 떠오르진 않거든요. 정말 글 쓰는 회사. 예를 들면 뭐 신문사람 차라리 괜찮을 네. 수 있겠어요. 어. 신문사가 아닌 이상은 네. 소설 쓰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게 더군다나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했었다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이렇게 썩 와닿는 주제는 아닐 수도 있겠고 네네네. 또 하나 자투리 시간 및 여유 시간을 확보하여 이건 이제 문장 자체가 좀 틀린 문장이죠. 자투리 시간을 확보하는 건 아니고 뭐 자투리 시간을 잘 여유 시간 활용하고 아닙니까? 네. 뭐 여유 시간을 확보해서 뭐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문장이 네. 좀 틀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어떤 소설을 썼다는 거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예. 이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쓰는 건 아닙니다만
이건 뭐 정말 거짓말로 얼마든지 써내도 뭐 저 확인관들이 볼 때는 네. 전혀 이건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글쎄 큰 매력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아이템 자체는 좀 재미는 있었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소설을 많이 썼던 사람의 글치고는 글빨이. 그렇게 문장이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어떤 매력이 과연 이 담당관들에게 있을지 이거 네. 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두 분도 한 번죠. 네.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을 하고 있고 네. 몇 개 이제 저희가 좀 고쳐봤잖아요. 네. 두 분도 한번 첫 문장을 네. 한번 좀 고쳐보신다면 어떻게 좀 고치시면 좋을까요? 어떻게 센스? 선생님께서 너무 센스 있으셔서 아유, 저희가 뭐 해봤자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네. 너무 잘하시니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전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게 되게 막상 이렇게 센스 있게 하려니까 더 부담돼요. 제가 네. 제일 잘하는 게 네. 우리 저 기자 후배들이 네. 갖고 온 그런 기사 기사를 같은 보고 거. 네, 제목 정해주시기. 아니요 던지는 거 잘하거든요. 제목을요? 아니요. 아 기사를 던져요?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걸 기사라고 썼냐고. 어유 세상에. 아 그런 거 진짜 실제로 하시는 거죠? 아이고, 네, 잘 어울립니다, 애들이.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면 제가 한번 던져드릴 수 던져주시죠. 있어요. 던져주시는 거예요? 네. 한번 좀 써보세요. 그럼 전 쌍따옴표 아이고, 써서 무서워라. 예, 네. 그냥 던져주세요로 할게요. 던져주세요. 네. 사실 뭐 이 소재를 갖고 뭔가를 뭐 독특하게 쓰기는 저도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어차피 네. 이 우리의 뭐 젊은 친구들이니까 네. 젊은 네. 친구들의 어떤 도전 정신이라든지 좀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뭐 제가 이제 유재환이라고 쓰고 네네네. 유재환 이문열에 도전하다. 이렇게 이제 시작한 거죠. 만약에 소설이라는 걸 소설이니, 예. 이 소재로 해서 지원서를 쓴다면 그래서 비록 내가 뭐 그 어마어마한 대문호에 뭐 이건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이 소설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뭐 마지막쯤에는 소설은 결코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쓰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근성 있게 했던 것들이 결국 이 회사에서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어떤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 좀 하시면 업무 연관성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설을 썼던 것도 좀 네.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듭니다. 알겠어요. 항공사 지원하면 좋은데 A380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예. 근데 정말 우리 취준생이 쓴 글보다 우리 정영재 멘토님이 쓴 글이 네. 정말 확 끌리는데요.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내용 꼭 참고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문장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들이 취업 전쟁에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